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제도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까지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모습들이 시작이 되었고, 형사공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서 조금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재판에서는요, 무죄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피해자의 합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피해자에게 5천만 원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5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합의를 해줘 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가요, 나 아니야, 난 정신적 피해 보상이 1억이 넘게 걸렸어, 1억 5천 안 주면 합의를 안 해줘. 그럼 합의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계좌번호를 알고 있거나 그 사람 인적사항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사람 계좌에다가 피해금 5천만 원을 갖다 이체했습니다, 이런 내역이라도 내가지고 형사 합의는 아니지만 피해 보상이 되었습니다를 양형자료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범죄 같은 사안이죠.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술을 먹다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중간간 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신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여성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브로커 중에 그런 브로커도 있었죠. 그 피해자의 인적 사항들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알려주는 거. 그럼 변호사가 그거 알아가지고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다 공탁을 해버렸죠. 브로커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피해자의 이름들이라든지 인적 사항들을 다 가려가지고 변호사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합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피해자분에게 양해를 여러 차례 구해야 돼 가지고 연락처 하나를 딱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열심히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합의가 운 좋게 되면 다행인데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요, 우리 쪽 의뢰인 피고인의 태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죠. 피해자분께서 정말 고액의 금액들을 부르는 경우죠. 통상적이라는 금액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강제 추행을 했는데 1억을 달라 그러면 통상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 입장에서 재력이 좀 넘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절박한 경우들, 그 전에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르셔가지고 누범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가지고 이걸로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3년 이상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1억 주고 합의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 같은 경우에 정말 반성을 하고 어떻게 피해 변제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진짜 1억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합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형사공탁제도가 뚫리면서 이제는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을 해가지고 피해 변제를 할 수가 있다는 점들이 달라진 형사공탁제도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굳이 그 피해자 연락처 받아내시려고 애쓰시고 그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 시도하시고 뭐 용서 구하시고 대신 사과하시고 이런 절차들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금액만 딱 내면 저 그냥 피해 변제가 됐으니까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형사공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형사공탁제도는 합의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공탁제도라는 거는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형사공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만저만의 그 피해자들의 의사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만저만한 의사였는데 결국엔 돈 문제였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 합리적인 금액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나 스토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거죠. 여전히 과거처럼 피해자에게 당신의 진실한 반성의 뜻을 전달을 하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용서를 구하려는 예를 썼다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들을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통상적인 금액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견서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스토리들을 갖춘 상태에서 통상적인 금액들을 공탁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제도가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다 원활하게 형사공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많은 훌륭한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